네, 안녕하십니까. 독일 정착하기의 노동법 편 이정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서면으로 체결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서면 양식으로 해야 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서면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서면 작성을 해줘야 될 그 의무가 고용주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서면 양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록을 요청을 하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의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중요한 내용들을 합의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그런 강력한 그런 법률이나 아니면은 단체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사내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상 어떠한 내용을 체결할 수 있는가가 제한이 되고 있고요. 독일의 법률에서는 강제적인 법률과 합의가 가능한 어떤 재량성이 있는 법률을 나눠 봐야 되는데요. 만약이라도 그 강제적인 그 법률일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불리하게 그런 합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규모가 커다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그 불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불합리하지 않은 선에서는 설령 그것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를 들면은요, 일단은 근로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의 그 계약서 양식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그 기간제 계약하고 무기한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한으로 근로계약은 체결이 돼야 되고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또 이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최고 2년까지 연장이 되지만 그 계속해서 짧은 달로 연장을 해서는 안 되고 최고 3차례에 걸려서 그 2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연장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2년보다 더 긴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6달도 있는데 때로는 1년까지 그 수습기간을 한 그 근로계약을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근로법상 최고 6개월 이상의 그 수습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도 법정 해고 통지 기간이 있고 2주간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통해서 이 기간을 더 길게는 합의는 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워킹홀리데이를 소유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가요? 워킹홀리데이를 가지고 독일에서 근무를 한다 하시더라도 독일의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서면 양식, 그거를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증빙 서류는 사실은 근로계약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서면화한 그 내용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워킹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비자로 3개월 이상을 한 고용주 밑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총 1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누어서 근무를 했었을 경우에 1년에 총 6개월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고용주나 아니면은 그 근로자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시 권한은 언제든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 한국에서는 고용주의 지시권이 굉장히 크고 그 범위가 넓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지시권이라는 게 독일에서도 사실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시권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내용을 근로계약 안에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고용주의 지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근로계약에 작성되지 않은 그런 회사 질서 같은 것들,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시권은 상당히 크고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설령 이러한 식의 지시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법률이나 아니면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단체 협약, 그리고 그 근로자의 인격권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타임 근로자들에게는
부업을 항상 금지가 되는 게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중복되지 않거나 근로시간법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그 고용주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지 않거나, 그리고 이전 그 고용주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계약에 항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부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용주는 허가를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할 그런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 후에 근로자는 뭐 경쟁금지 조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있나요?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때는 사실은 그 신뢰관계에 따라서 경쟁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종료 후에 경쟁금지 그 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일단 근로관계가 끝난 후에 경쟁금지는 최고 2년까지 그게 허용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보상금을 받아야 될 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이 부분이 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쟁금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나요? 사실은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독일 노동법상의 그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은 유급 휴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경우에 그게 한 달, 두 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용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기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급 휴가를 하는 동안 법정 휴가를 마음대로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몇몇 특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그 달만큼 유급 휴가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권리가 고용주에게 있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을 석 달 동안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석 달에 해당되는 법정 휴가일을 감수할 수 있는 권리가 고용주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성과가 되게 부적절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그 금액보다 낮게 월급을 줄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지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설령 고용주가 흡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월급을 감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근로자가 계약에 반해서 일을 너무 안 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용주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일을 하지 않은 만큼 그 월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예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월급 삭감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여기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초과 근무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근로기준법상 이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최고 그 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 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아주 그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래서 고용주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는 그런 부수적인 근로자의 의무로서 이런 경우에는 초과 근무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질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얼마 동안의 월급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6주 동안은 그 월급을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될 그 의무가 고용주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가 넘었을 경우에 고용주는 더 이상 그 월급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그 근로자가 가입되어져 있는 의료보험이 질병보조금을 계속해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 6주간이라는 것은 1년에 6주간이 아니라 한 병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고용주가 지급을 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이 6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병가 중 여행을 한 사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크게 경고나 아니면 해고, 근데 아주 중대한 일을 놔두고 만약에 병가를 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즉각 해고까지 고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즉각 해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반 정도가 아주 극심해야 될 경우이고요. 일방적인 경우에는 일단은 사전 그 경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가라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 행동상의 이유에 기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전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근로자는 보통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해배상의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근로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그것이 경미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만약에라도 어떤 고의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과실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봤을 때 어떤 일상적인 일반적인 과실 정도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것을 분담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그 과실로 그 제3자한테 피해를 줬었을 경우 이때는 그 제3자가 이제 근로자에게 이제 그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라도 근로자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과실 정도에 따라서 그 고용주에게 제3자의 그 손해배상 그 청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동료에게 그리고 일하는 시간 동안에 고의적인 상해를 끼쳤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3피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었던 그 과실 정도에 따라서 책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해고를 할 때 보통 합의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고용주가 그 합의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해고를 할 때 꼭 합의금을 지불을 할 의무가 고용주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고용주가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그 기업의 고용주였을 경우에는 그리고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그 인력을 감축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되 당신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에 대한 합의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같이 합의를 할 경우 이때만 고용주에게는 합의금을 지불을 할 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태까지 근무한 그 연수에 그 0.5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항상은 아니고요. 만약에라도 해고를 했었을 경우에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월급 100%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라도 패소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0.5보다 더 적은 0.25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고용주의 부당한 강요를 통해서 종료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의 규모가 일단은 평균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로자, 해고당한 근로자가 적어도 고용관계가 6개월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해고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때는 해고를 당한 후 3주 안에 그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 하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적당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판결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을 그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종료계약을 통해서 그 근로계약이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자체로 계약입니다. 그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그 종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관해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주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부당하게 거의 강요식으로 그 종료계약이 체결이 됐고 거기에 사인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 사인이 있었던 그 날짜로부터 3주 이내에 그 노동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과연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십니다. 특별보호를 받으시는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출산 후 최대 4개월까지 또는 요새는 이제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정혜 변호사와 함께한 독일 정착하기 노동법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